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금 동물 생리 부분 큼직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생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진행을 했었고, 조금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라서 조금 흥미있게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학생분들이 조금 접하시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수정이 되고 이제 생식세포들이 이제 만나서 암컷과 수컷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수정란 접합자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아기가 생길 텐데, 아기가 뱃속에서 우리 이제 10달 동안 자라잖아요. 그 아기가 진행하는 과정을 다루는 발생 과정입니다. 자, 발생이라 함은 우리 수정란부터 시작을 해서요. 10달 동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처음엔 세포 하나였는데 태어날 때는 머리, 몸통, 팔 다 갖추고, 그쵸? 신경계도 갖추고 사람처럼 돼서 나오잖아요. 자, 그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가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건데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유류 쪽에 관심이 있겠지만 사실 이 발생 부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생물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게 조금 윤리적으로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람인데 사람의 배아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 이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가 조금 활발하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포유류보다는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윤리적으로 조금 가책을 덜 느낄 수 있는 양서류나 조류 쪽에서는 조금 연구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포유류 쪽은 생각보다는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진 않을 거예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자, 그런데 양서류나 조류들의 발생 과정을 보면 포유류의 발생 과정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생물 종류들의 발생 과정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발생을 한다. 수정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체하고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라고 하는 전체 과정은 큼직하게 이렇게 4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실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기는 한데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기 조금 어려운 분야라서 주로 우리가 이제 모델 동물로 삼고 있는 동물들이 초파리나 성게나 사실은 이쪽이 제일 많을 겁니다. 개구리나 닭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발생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개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수정을 통해서 이제 접합자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수정 과정부터가 우리는 이제 발생의 첫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수정이 된 수정란이 생겼어라고 하면 이 수정란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 몸무게 1kg당 가지고 있는 세포가 1조개 정도라고 하고요. 갓 태어난 우리 베이비들은 이제 정상 체중 범위가 2.5에서 3.5kg 사이. 그러면 우리 아기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아기들도 한 2조 5천억 개에서 3조 5천억 개의 세포가 있다라는 거니까 맨 처음에 접합자가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베이비는 제일 급한 거 세포수를 늘려야지. 그쵸?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난할 과정입니다. 수정란의 분할이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난할 과정을 통해서 세포수를 막 늘렸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니까 세포수는 일단 많아졌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는 피부로 만들고 어디는 뭐 소화기 안으로 만들고 각각의 기관들을 만들려고 하면 처음부터 만들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위치를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 축 형성 과정부터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사람의 몸 생각해 보시면 뭐 여기 있는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생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3차원적 공간이기 때문에 축을 잡는다라고 할 때는 머리, 꼬리 축, 좌우 축, 등배 축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축을 먼저 잡고 나서 그런 다음에 기관들을 형성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낭베라 함은 뒤쪽 가서 언급을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 몸속을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뭐 다리, 뭐 근육이랑 뼈 채우면 돼요. 팔 마찬가지. 자, 그런데 몸속에 보시면 커다란 공간이 하나 있죠. 그렇죠? 보통 우리 흉곽이랑 복강으로 구분하는 빈 공간인데요. 그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의 집단을 낭배, 주머니 낭자를 쓰고요.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배아들의 세포야라고 해서 낭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머니를 만들면서 사실은 입꼬리 축하고 좌우 축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낭배가 만들어지면서 축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낭배 만들면서 축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기관들 만들어야지 해서 기관들을 만들고 나면 이제 올챙이가 돼서요. 올챙이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올챙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발생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 겪는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형태의 변화야 라고 해서 변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개구리의 생활사 중에서 이 과정은 개구리 같은 경우는 난생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알 속에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전부 이런 쪽 알이나 내지는 엄마 뱃속에서 진행되는 아기들의 과정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작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사실은 발생 과정이 참 그 미숙한 아기들이 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합니다. 제가 첫 단계 시작을 수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정 이후에 나날하고 그 다음에 낭배 형성하면서 축형성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기관 형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정 내용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 요거는 사실은 철저하게 그 척추동물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것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유성생식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접합자를 형성하는 과정을 수정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정 과정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잘 되어 있는 생물이 성게입니다. 이 성게 같은 경우에는 체외수정을 하죠. 암컷이 알을 낳아놓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수컷들이 와가지고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엄마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정이기 때문에 연구가 조금 자유로워서 성게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뒤쪽 가서 우리 사람 쪽 가시면 성게 거는 일단 이런데 사람하고 이렇게 달라 해가지고 보정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게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첨체 반응이라는 단계하고 또 하나는 피층 반응이라고 해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첨체 반응과 피층 반응의 최종 목표는 하나의 난자에 하나의 정자에 핵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 이게 오로지 하나의 목표입니다. 자, 특히나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바다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어류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체외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물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바다가 그냥 바다로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약간 육정의 바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류들이 이제 체외수정을 하기 때문에 암컷들이 이렇게 부분 알을 낳아놓게 되면 수컷들이 그냥 지나가다 그 근처에 정자를 뿌리는 거죠. 그럼 바닷속에는 온갖 종류의 뭐 어류 포함해서 뭐 수중 생물들의 정자들이 죄다 섞여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렇죠? 약간 그 바닷물 안쪽이 각종 종류들의 정자들의 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 수중 생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내 짝꿍의 정자인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판단은 사실은 세포 겉부분에 있는 수용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 과정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내 것 짝꿍하고 수정이 되는 첫 단계가 바로 첨체 반응입니다. 자, 첨체 반응의 제일 시작,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종의 정자가 있는데 내 것만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자가 여성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보통 우리 여성의 자궁 얘기할 때 뭐 내 손바닥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손바닥이 애게 요만한데 정자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번 사출될 때 나가는 정액량이 한 3mm 정도 되거든요. 그 안쪽에 정자가 5억 개에서 10억 개 사이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자가 엄청 조그맣니다. 그렇죠? 그 조그만한 정자가 봤을 때에는 내 손바닥만한 이 자궁의 안쪽이 우주보다 넓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우주보다 넓은 공간에서 정자가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난자는 왼쪽 오른쪽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이번 난자가 어디에서 나왔나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자는 왼쪽으로 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선택을 정자가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난자가 정자를 향해서 나 여기 있어 라는 걸 의미하는 수정소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정자는 그 수정소를 따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따라감에 의해서 굳이 정자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난자 저기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게가 암컷 성게가 알을 낳아놓는데 이 알이 놓여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정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게 지금 내 짝꿍 알인 건지 아닌 건지. 자, 그런데 이 암컷 성게가 낳아놓은 알이 외부로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나 여기서 이쪽으로 와 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서 그 신호를 따라서 정자가 난자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한 마리만 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체외 수정을 하는 생물들은 당연히 체내 수정하는 생물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에 한 번 나가는 정자가 5억 개에서 10억 개야. 그러면 성게 같은 경우는 수십억 개를 내보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도 성공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럼 엄청 많은 정자가 올 건데 이 난자에 도달하는 시간차가 막 0.0001초 차이로 막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난자의 핵은 하나고 핵상 n짜리 핵을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라서 정자 핵 2개 이상 들어오면 이건 그냥 꽝 나는 거예요. 수정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정자의 핵만 받기 위해서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첫 단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정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 구조를 봤어요. 머리 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지금 핵이고요. 근데 핵 안쪽에 첨체라고 하는 주머니 안쪽에 가수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첨체 안쪽에 보시면 지금 빨간 색깔이 땡글땡글 보이실 텐데요. 요 빨간 거 땡글땡글 보이는 거 보시면 요 가수분해 효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수분해 효소들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요 덩어리 부분은 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난자, 그 성게가 내보낸 난자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 요게 지금 세포질이에요. 여기 뭐 이상한 주머니 같은 거 있는 거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상한 주머니 같은 거 있는 요 갈색 부분까지가 난자예요. 그러면 이 겉부분에 희끄무리하게 있는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이 부분이 지금 뭐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냐면 세포막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세포막, 그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세포 끝났는데 이 밖에 있는 이건 뭔가요? 자, 세포막 바깥쪽에 이게 이제 체외 수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겉부분에 발달되어 있는 여러분들 그림에는 자주색으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자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난황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난황막으로 세포막을 한번 보호를 하는데 그래도 물속에 풀릴 게 불안해서 여러분들은 개구리알 생각하시면 돼요. 겉부분에 우무질로 되어 있는 투명한 탱글탱글 젤리층 같은 거 있다. 그쵸? 성게도 마찬가지. 요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젤리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난자는 우리 베이비를 보호해야 하니까 싸고 싸고 또 싸고. 자, 이거 난자는 잘한 거 맞는데 정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피곤하죠. 그쵸? 그럼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젤리층 한번 뚫어야 돼. 난황막을 또 뚫어야 돼. 그리고 세포막을 뚫어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정되는 과정이 2단계로 진행이 되는 건데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일단은 정자의 세포막과 젤리층이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젤리층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지질의 한 종류라고, 그 단백질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자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막과 젤리층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안쪽에 있는 첨체 속의 가수분해 요소가 으익 나오게 돼요. 그쵸? 그럼 이 가수분해 요소가 이 부분에 있었던 젤리층을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이 젤리층의 분해가 돼서 이렇게 노출된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젤리층은 분해를 시켰어요. 젤리층은 분해를 시켰는데 정자 안쪽에서 뭐 이상한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 세포 골격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 세포 골격에서 크게 3가지 미세섬유, 액틴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는 미세섬유, 중간섬유, 미세소관 3가지 배우셨죠? 그 중에 액틴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는 미세섬유가 정자의 핵과 이 첨체 사이에서 점점점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부 신호로 보신다라고 하면 첨체가 터지면서 안쪽에 신호인자가 작동을 해서 액틴들의 중합을 유발시킨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액틴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정자세포 겉부분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막대기 모양으로 돋아오는 부분을 우리는 첨체 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첨체 돌기를 왜 만드는 거냐면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첨체 돌기 액틴 섬유 있는 겉부분에 뭔가 띵글띵글한 게 붙어 있어요. 자, 캠벨 교지에는 이 녀석의 명칭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성게 같은 경우에 이 겉부분에 달려있는 이 물질 이름을 빈딘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 빈딘이 바로 해주는 역할이 이 세포 나랑 짝꿍이 아니야. 내 거 수컷 성게세포 맞구나 라는 걸 이제 인식해주는 신호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 빈딘이 첨체돌기 겉부분에 이제 부착이 되어 있어서 젤리층이 없어지게 되면 사실 아까 여기 막 보실 때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런 생각 드시죠? 그치? 자, 요거 일종의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수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에 대한 수용체인 거냐면 빈딘에 대한 수용체입니다.